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7일 현재 시각은 1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코드번호 2028260입니다. 삼성물산이 이전에 좀 이때부터 좀 브리핑을 드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최대한 이해하시기 좀 쉽도록 브리핑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어떤 특징적인 이슈로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모두 아실 겁니다.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이건희 상속 시나리오. 자, 상속을 이르면 27일, 28일께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여기 상속의 핵심은 그룹의 지배구조와 다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이 사실 그룹의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랄까요? 이게 크게 지분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뒷전이다 보니까 수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것뿐만은 아닌데 자, 이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15조 5천억 원, 삼성생명은 2조 7천억 원으로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면은 자,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좀 높은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삼성 SDS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SDS와 삼성생명 이 여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수합을 하지 않을까. 결국엔 목적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 그룹 자체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가시켜가지고 삼성물산의 입지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게 삼성생명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 뭐 삼성물산이 대상이 됐겠죠. 자, 이전에 제가 한 4개월 전쯤에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교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삼성 SDS를 이 SDS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22% 같아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또 이제 17%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SDS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건데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가 굳이 이거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를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는 게 삼성 SDS예요. 근데 1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 아니면은 이 삼성생명을 이 삼성 SDS랑 바꾸면서 삼성생명을 강화를 시키고 이 지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를 하든가 여기 이 부분은 삼성생명이 영향력을 확보를 하든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분을 강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거랑 교환 어찌됐건 삼성 SDS 이 부분들은 활용을 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느냐 삼성물산이 받느냐 아니면은 각각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받느냐 총수일가가 받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높이면서 하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지배를 강화를 시킬 가능성들이 높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생명 뭐 바이오로직스는 놔둔다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을 지분을 강화를 시키고 여기 강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지분 확보, 영향력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삼성물산의 그룹 내 입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이거를 삼성물산이 상속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뭐 그런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이재용 단독 상승 받을까? 삼성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주요 보유 지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미술품 2, 3조를 부동산 현금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자, 생명 지분을 전량을 상속을 한다. 전자생명.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이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냥 삼성전자 지분을 받고 여기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죠. 삼성전자 여기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목적이에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여기 핵심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그리고 자, 여기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자를 전량을 줘버리고 생명 일부를 상속을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생명을 지분의 전량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가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생명을 지분을 강화를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면서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삼성생명이 전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상속을 받는 요인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직접 주던가 각각 강화를 하든가 각각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일부를 상속을 한다. 삼성전자 전량과 생명의 일부를 상속해서 강화를 시킨다. 그리고 삼성물산 아니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을 상속을 받는다. 그럼 문제가 상속세를 뭘로 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상속세를 뭘로 낼 것이냐. 그럼 사실 상속세를 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은 여기 이게 아닌가. 삼성물산이 전자를 강화를 시키면 삼성전자가 삼성 SDS를 보유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S를 이게 좀 붕 뜨지 않을까. 활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죠. 자, 지금 목적은 삼성물산이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확대를 하고 삼성전자죠. 삼성생명이 삼성 이제 전자를 좀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물산이 그룹 내에 입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속의 이걸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상속세. 자, 뭐 아직까지 뭐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공유 지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거를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구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갭상승을 했죠. 갭을 좀 메꾸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도 갭이 뜨면서 갭을 어느 정도 메꾼 다음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은 안 메꿀 수도 있겠지만 이 갭은 지금 메꾸고 그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죠.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22평선에서의 반등 그런 것들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선 여기 지지 구간 포인트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